자, 두 번째 독립영화 코믹한 독립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제목은 매기입니다. 매기 매운탕 할 때 그 매기죠. 맞습니다. 생선 매기예요. 이 매기는 이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모를 것 같아요. 2019년 9월에 개봉한 이옥섭 감독의 첫 장편 영화입니다. 근데 이 그 영화 제작 계기가 재밌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영화를 좀 무겁지 맞아. 않게 경쾌하게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해서 제작되게 된 그게 영화예요. 아마 자기 그전 단편들을 보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독립 영화 중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큼 발상과 전개가 매우 독특한 개성 넘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영화, 이 정도의 연출이면 이거는 진짜 명작 수작이라고 충분히 할 만하다. 저는 보면서 그런 거 느꼈거든요. 자, 일단 장르는 드라마, 미스테리와 코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적 요소가 있다는 것도 빼놓지 않아야 될 매력이죠. 감독님이 각본을 쓰신 거는 물론이고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구교환 배우가 이제 남자 이제 주연 중에 한 명으로 출연하는데 구교환 배우가 감독과 제작과 편집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파트너 같더라고요. 진짜 되게 의외였고 당연히 출연도 하셨고요. 그리고 출연한 주연 배우들이 굉장히 명배우들이죠. 문소리 배우랑 이주영 배우. 독립 영화가 맞습니까 이게? 이 정도 배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 토대가 상당히 너무 좋다. 제작사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 제작비 지원이 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개봉 9월에 했고 2019년 9월에 했고요. 총 관객 수가 39,688명, 즉 한 4만 명 정도.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이고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집계가 안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을까 보기는 훨씬 많이 보죠. 싶습니다. 그게 소개도 되고 이래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옥성 감독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쌓이고 깨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조합되는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믿음에 대한 얘기고요. 의심에 대한 이야기. 믿음과 의심이 주 테마죠. 시놉 스토리를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경이 되는 곳은 마리아 사랑병원이라는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민망한 누군가의 이제 그 성행위 사진이 엑스레이를 누가 누른 거야. 사진 찍혀버려요. 근데 그 사진이 사실은 그 엑스레이 사진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뼈밖에 없죠. 근데 이게 공개가 돼버린 거고 과연 누구인가라는 막 웅성웅성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다음 날 그 부원장인 문소리 배우랑 간호사인 그 이주영 배우 역할 윤영이죠. 그 주인공. 그 윤영 말고는 다음 날 병원에 아무도 출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부원장이 의심하기를 전화를 해봤더니 다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핑계 아니냐. 막 그러고 나레이션을 이제 매기가 하거든요. 이 매기가 해설자인 역할, 그죠? 해설자 그 서술자의 역할인데 매기가 전우희 배우가 목소리를 했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사진이지 않을까 약간 의심하면서 민망해서 출근 안 한 걸로. 민망해서 출근 안 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러한 그 암시를 주죠. 주인공도 이제 사이서 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날. 왜냐하면 자기도 후보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 엑스레이 실이 약간 그런 공간이었던 거야. 간호사들이 다 거기서 그치 약간 직원들 병원 직원이냐라고 이제 묘사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이어 의문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누구일까 또는 저게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그래서 믿음과 의심을 계속 오갈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의심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주인공들이 서로 다른 이런 의심의 사건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얘기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 되게 중요한 연출이자 소재가 이제 구덩이 싱크홀이 나와요. 싱크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싱크홀 자체도 되게 중요한 소재라고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신비롭고요. 약간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믿고 싶은 역이 이제 간호사로 나오는 윤영, 이주영 배우. 그 다음에 되도록 약간 믿기 싫은 의심하는 쪽이 약간 부원장인 문소리 배우의 그 역할. 그 다음에 믿기 힘든 짓을 벌이는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남자친구가 구교환 배우. 왜냐하면 모든 게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해. 평소에 막 돈도 없고 맨날 막 직업도 사실 막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구교환이 난간을 타나? 얘는 난간을 위로 걸어다녀.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디로 그런 어떻게 것도 갈지 있는 모르는 불안한. 그래서 이 영화도 제가 추천 포인트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아까 이게 독립영화 맞아? 라고 얘기했듯이
배우진들이 너무 멤버가 짱짱해요. 화려해. 배우분들의 매력인데요. 이제 이주영 배우가 연기한 이제 윤영 역할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초반 장면에서 세탁소 씬부터 약간 굉장히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 세탁소에서 너무 멀쩡한 주머니에서 지폐가 나와버리죠. 아, 그렇지.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클리닝을 했는데 종이 지폐가 물에 젖은 흔적도 없이 나올 수가 없잖아. 쪽지 포스트잇에 쪽지. 그렇죠. 쪽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약간 처음 시작을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굉장히 잘했다 이런 거고 구교환 배우의 역할은요. 일단 찌질해 연기가. 그러면서 되게 능청스러워. 그러니까 약간 믿고 싶은데 믿기가 힘든 약간 요런 남친의 노선을 잘 탄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문소리 배우는 되게 진지해요. 기본적으로 시종이가 약간 진지한 역할인데 본인은 진지한데 약간 코믹한 거 있잖아.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어린 시절의 사연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미스터리한 요소를 약간 가미할 때 문소리 배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추천 포인트. 이게 코믹 영화로 제가 가져왔기 아 근데 때문에 배우 중에 한 명만 언급해 주세요. 덤밀스가 나오더라고. 아 덤밀스 아. 잠깐 예. 거기 나 덤밀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덤밀스 정말 캐스팅 잘했죠. 잘 오, 나 어울리더라고요. 캐스팅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잘못 봤나 했는데 보니까 덤밀스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엄청 어눌하잖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네. 이렇게 싱크홀 때문에 오히려 어. 청년들의 공사장 그죠, 일자리가 그죠, 그죠. 늘어나거든. 예,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일자리도 없던 약간 덤밀스 같은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건달 같은 아, 이런 나 그 역할 너무 좋은 거예요. 캐릭터가 일자리가 생긴 거야. 아 싱크홀 좀 구경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 싱크홀 구경하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 대사가 왜 이렇게 웃긴지. 아 덤밀스 별것도 진짜 아닌데. 깨알 같은 그 영화. 대사를 잘 살렸습니다. 래퍼죠. 래퍼. 네. 예, 예, 래퍼 라디하는 덤밀스. 그 덤밀스. 유명한 약간 래퍼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왜 덤밀스가 나올까 하면서. 근데 되게 잘 어울리죠. 네, 좋았어요. 자 추천 포인트 두 번째가 굉장히 깨알 같은 코믹 장면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진짜 제가 보면서 진짜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 남친이 이제 윤영이가 자기 사진이 엑스레이 찍혔을 수도 있다. 나 너무 민망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두고 싶다. 근데 이 그만두는 게 자기는 이제 자기를 이제 의심하는 걸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걸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막 쓰기 시작해요. 남친이 대신 써줘요. 근데 봉투에 너무 달필로 이제 한자로 사직서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 아 사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획수를 많이 만든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거려.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이 너무 웃겨. 그게 아무나 하면 웃기는 대사가 아닌데. 그런데 한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한글 버전을 써요. 사직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버전으로 굿바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너가 선택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깔깔깔 웃지는 않는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약간 피식피식. 좀, 피식피식 그래요. 웃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보면서 그러니까 코믹했다라고 느낀 게 연출적으로 코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도하게 아날로그적이고 과장된 연출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과장이 있죠. 과장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 이 부원장이 이제 다 결석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돌리는데 되게 아날로그한 그 옛날 유선 전화 있죠. 선이 꼬불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전화선이 엄청 길어. 근데 그 장면도 되게 미장센이 감각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 병원의 방침은 최대한 칼로리를 어떻게든지 많이 쓰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퇴근을 찍기 위해서 점프대에서 점프를 해야 돼. 점프해서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그렇게 웃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코믹으로 이제 연출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적인 웃긴 게 약간 좀 피식거리는 그러니까 웃음이에요. 어이없는 어이없는 좀 웃음이에요. 나오죠. 그 다음에 직원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믿어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아, 근데 나는 인권위원회 이거를 몰랐거든요. 그 나는 좀 저게 좀 영화가 뭐지 오버인가 이랬는데 그런 게 다 은유인 것 같아. 왜 저렇게 이게 사소한 들어갔을까? 것인데 약간 뭔가 인권을 억압하는 기재들에 대한 사소한 은유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인권을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점프해서 한다는 제가 거 자체가. 제가 이 세 번째 포인트로 얘기 드릴 게 그런 들어보니 사회 그렇네. 문제가 다 녹아 있다는.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봤어서 인권 그런 거 몰랐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진짜 웃으셨을 거예요, 원 박사님이. 거 이제 직원 가는데 직원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열쇠 따주는 아줌마가 정말 아날로그적 옛날 방식으로 막 열쇠를 막 따요. 근데 따주면서 쓱 가면서
입금은 스위스은행으로 해.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게 제일 가는데. 웃겼거든요. 그 영화를 통틀어서 내가 거의 유일하게 소리내서 웃은 장면인데. 근데 그 배우가 진짜 일반인 같거든요. 배우 같지가 않아. 너무 웃긴 거야. 그 장면이 써졌는데 웃겼구나. 나도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막 동료가 내 반지를 훔쳐간 것 같다고 막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의심하는 계기가 발가락 반지, 발가락에 끼고 있어. 그러니까 손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비싼 디자인을 딱 양말을 이제 일 끝나고 이렇게 벗는데 발가락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 의심할 만하네. 의심하죠. 보통 이제 남자들 발가락 반지 잘 안 하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웃겼고, 막 그런 거고, 이렇게 막 부원장이 막 병원 광고 찍는 그런 것도 되게 어이없는 장면이 많아요. 원숭이 데리고 막 병원 어이없어요, 광고 어이없어.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에서 되게 좀 약간 웃긴 장면이 많다. 내가 진짜 그 영화 보고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 어디 가서 입금 스위스 은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꼭 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포인트가요. 이 인권위원회에서 제작을 했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에 약간 다양한 사회적인 소재와 주제를 넘나들고 있다. 근데 그걸 약간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풀어냈다는 건데 일단 제일 처음 엑스레이는 몰카 문제, 도찰 문제죠. 그렇죠. 도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윤영이를 약간 뭐라 하지 몰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부원장이 압박을 하는 그런 게 나오죠. 우리 그 윗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너 잠깐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 대기하고 있어. 약간 이런 게 약간 직장 내 갑질 문제나 약간 따돌림 문제나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교환이나 뭐 덤밀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직장이 뚜렷하지 않은 청년 실업 문제.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의외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도시 전반의 싱크홀 문제였다. 싱크홀이 발생하니까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죠. 이걸 메우기 위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심되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게 이 구교환의 이 남친이 전 여친이 예전에 얘 나 때렸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일까? 나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주영 배우가 구경 배우를 더 때린 장면 많이 나와요. 구경 배우 되게 좀 한심하게 나오는데 근데 그걸 또 마지막으로 의심하니까 데이트 폭력 문제도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추천 포인트 네 번째가 매기입니다. 매기를 어항에서 잘 안 키우죠 원래. 그것도 그렇고 거의 안 키우지. 매기가 어항에서 없죠. 되게 미스테리한 전설이 차용이 되는데 매기가 이렇게 펄쩍 튀어오르면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썰을 이렇게 좀 이론인 것처럼 그런 썰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지 영화 속에서만 있는 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 매기가 인간사를 모두 꿰뚫어보고 있는 약간 전지적 시점의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매기가 약간 전달하고 쪽지 맨 처음에 세탁소 씬에서 쪽지에 나오기도 하는 그 중요한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덮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것도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니까 진실은 다 주관적 진실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부터 이 의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징, 메타포들이 되게 많은 소재들이라는 건데요. 제일 그중에서 핵심 상징성이 싱크홀이죠. 구덩이죠. 그래서 이 구덩이에 대한 앞에 얘기한 문장이요. 실제로 류시화 그 시인 있잖아요. 그 류시화 시인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이거를 가져다 쓴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심리적인 용어 중에서 확증 편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에 한번 빠지면 우리가 그 판단 내린 쪽으로 계속 강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계속 하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을 서로는 몰라. 서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일단은 그 의심을 버리고 믿어보려는 시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윤영이 약간 그런 노력을 하는 캐릭터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 자체가요. 계속 의심과 관련된 두 가지 증거를 같이 줘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진짜 아팠네? 근데 나중에 이 직원은 또 거짓말을 해. 그다음에 이 남친이 데이트 폭력 할 리가 없는 남친인데 나중에 보면 본인이 자백을 해. 나 때린 적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거를 계속 주면서 의심과 믿음을 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진실이라는 게 믿으면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하면 또 의심할 수도 있는 주관적 진실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선택의 문제처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코믹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퇴근길 1분 명상을 오랜만에 한번
사라진 건 줄 마련해봤습니다. 알았던 태극기 일부 명상을 신경 써야겠다. 왜 나 가끔 네, 있잖아. 네. 왜 없어? 왜 것이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그래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코믹 영화를 찾아보고 여러 편을 보면서 퇴근길 일본 명상이라니. 지난번에 국민 했다니까. 코미디언이라고 영국에서 불렸던 찰리 채플린을 떠올렸거든요. 네. 근데 찰리 채플린이 명언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엄청 했죠. 예. 근데 대표적인 명언 한 3개만 가져올게요. 절망은 마약이다. 음. 절망은 생각을 무관심으로 잠재운다. 그다음 2번째, 결국 끝나고 보면 모든 건 개그다. 마지막이 제일 유명한 명언인 것 같은데요.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웃음이 주는 또는 코믹 영화의 가치를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 등하셔야죠. 앞으로도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좀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름 저는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코믹 영화를 열린 마음으로 봐야겠다. 덕분에 조금 선입관이 조금 네,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저의 이제 코믹을 주제로 가장 깊이 있는 그러게요. 내용들을 오늘 다뤘네요. 맞춰보도록. 코믹 영화를 굉장히 진지하게 너무 진지해서 지금 하나도 안 웃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네. 근데 웃음 포인트 아까 몇 개 있었잖아요. 스위스은행. 스위스은행 좋았습니다. 스위스은행 좋았잖아요. 저는 구교환이랑 자기 애친이랑 막 나중에 헤어지면서 막 줬던 거 뺏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러나 그 장면이 소소하게 웃기죠. 그리고 사직서도 웃겼잖아요. 그 짤이 되게 유명한데. 굿바이. 안 웃겨요, 굿바이? 이 소세님이 웃기네요. 억지로 이걸 짜내려는. 웃기입니다. 네, 그래서 추천 영화니까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영화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